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종합지수는 플러스 0.60%까지 상승을 했으나 장 막판 30분을 남겨두고 결국 상승폭의 반 이상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의 변동성이 너무너무나 심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플러스 1.4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코스피와 똑같이 장 막판 30분을 남겨두고 상승폭을 축소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오늘 코스피를 1조 1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는 코스피를 오늘 8,400억가량 순매도를 했고 지난주에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오늘 전부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동시호가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분명히 동시호가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와 순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가 끝난 다음에는 기관의 투매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자, 내일은 여러분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혹은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이번 물가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한국은 여러분 내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의 지수 리밸런싱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한국 증시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16%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우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플러스 0.56% 상승 중이었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 마이너스 0.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바로 오늘 공개되는 미국의 물가지표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와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표가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이번 지표로 인해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혹은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물가지표가 공개가 된다고 해도 현재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공개된 다음에 미국의 FOMC 회의까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혼조세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금요일까지 상당히 지수가 많이 흔들릴 것 같네요. 지금도 보시면은 미국의 물가지표 공개가 앞두고 있으니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전환이 나왔고 유럽 증시 역시 현재는 하락 중이에요. 오늘 한국 증시가 개장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상승 중이었고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니케이, 대만 증시 역시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뜻은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이 꼭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3일 동안 하락 중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나스닥은 한국의 코스닥처럼 조금씩 고점을 높이고 있죠. 자, 한국의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처럼 고점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제 코스닥은 조금만 더 올라갈 경우에는 천스닥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스닥을 찍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 전부 다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가 끝날 경우에는 보통 금요일이라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했던 수량을 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꾸준히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다? 네, 바로 내일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죠. 자, 오늘 올라온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이번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대차장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코스피 150 종목에 편입되는 종목이라던가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는 종목, 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죠. 자, 대한전선만 봐도 1,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3,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건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양을 보셔도 별로 없죠. 물론 오늘은 공매도가 13만 주가 발생되었는데 일단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13만 주라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이건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일 뿐이에요. 저는 정말 내일 걱정되는 게 오늘 대한전선을 매수한 매수 주체가 누구다? 단타의 제왕 투신과 사모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내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얘네가 주식을 팔면서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치면은 기관들은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이 생기고 공매도를 쳐서도 수익이 생기죠. 꿩 먹고 알 먹고. 내일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다시 순 매수해주면 좋겠지만 얘네가 만약에 이걸 매도를 한다? 그럼 이 물량을 다시 금융투자가 받아준다면은 우리 지수가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했던 물량을 내일이나 혹은 월요일날 던지고 금융투자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지난번에 샀던 물량을 전부 다 던질 경우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를 해도 연기금이 받아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오늘도 보시면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연기금은 대량의 매도가 나왔고 3일 동안 매도한 수량이 연기금이 그동안 2주 동안 매수한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포트는 늘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 라인에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만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연기금이 그나마 담는 섹터가 바로 차화정 섹터였어요. 기아차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이렇게 연일 매수세를 보이면서 기아차의 주가를 9만원까지 껑충 뛰어 올렸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기아차를 대량으로 매도하자 다시 한번 기아차의 주가가 9만원 밑으로 내려오고 말았고 현대차 역시 오늘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오늘 현대차도 마이너스 1.4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연기금이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현대모비스를 보시면은 연기금의 대량 매도가 나온 거를 아실 수 있죠. 자, 한원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오늘 연기금이 어제 샀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했고 자, 이렇게 HTS에서 자동차 섹터를 맞춰 놓으시고 모든 종목을 클릭해 보시면은 연기금이 자동차 관련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저도 아침에 살짝 자동차 관련주를 매수하고 나왔는데 오늘 자동차 섹터를 보니까 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락했더군요. 자,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어도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자,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하락 종목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 상황이라던가 혹은 상승과 하락 종목을 파악 안 하시고 그냥 매수를 하시면은 아침에 지수가 이렇게 상승 중이니까 지금 지수가 상승 중이네? 매수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기적처럼 손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지수가 최고가로 가고 있네? 매수해야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종가 남겨놓고 오늘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주가가 최저가로 가는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말았어요. 아니 오늘 진짜 막판에 간담회 온 것처럼 간담이 서늘해지더군요. 갑자기 장막판 30분을 남겨놓고 종목들이 하방 VI가 걸립니다. 하방 V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어떻죠? 2시 53분이에요. 장막판 30분 남겨놓고 이렇게 하방 VI를 때려 맞았는데 장막판 30분 남겨놓고 윤석열 씨 테마주 단체로 하방 VI 걸리는 거 보셨나요? 아니 저는 오늘 장이 30분 일찍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냥 동시효과처럼 주가가 멈춰있길래 자 보시면은 윤석열 씨 테마주 하나도 빠짐없이 10% 이상 빠지면서 하방 VI 걸렸어요. 위즈코프 보세요. 분명히 2시 2분까지는 마이너스 4%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시 53분이 되자 마이너스 10%. 물론 여러분 이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수사에 착수한다는 뉴스가 2시 50분에 나와서예요. 뉴스 기사 첫머리를 본 다음에 도대체 무슨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일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한명숙 씨 수사 방해 혐의와 두 번째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때 윤석열 씨가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갔던 윤석열 씨 1등주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15.68%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8.11% 하락.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먹튀를 하였고 개인만 순 매수를 했죠.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2.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말았어요. 잠깐 갭을 띄운 다음에 다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 씨 정책 관련주 중 1등주인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9.7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외국인이 내일 상한가를 말거나 다시 크게 상승시킬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오늘 위즈코프의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디서 매집을 했죠? 마이너스 15%에서 10%대 여기서 프로그램이 돌아오면서 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외국인 투자자의 평균 단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낮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내일 아침에 그냥 매도를 해도 수익권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수급을 잘 확인해 보셔도 5월 31일 날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6월 1일 날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갔는데 6월 1일 날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정말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은 어제 정치적 행보를 처음으로 드러냈잖아요.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다음날 바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한다? 그럼 여러분 이건 그냥 뇌피셜인데 윤석열 씨의 지지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구도였을 때 지지율이 1등을 했었죠. 그리고 윤석열 씨 직무 정지를 받았을 때 지지율이 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지율이 1위 중이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씨의 지지율은 리얼미터에서 35.1%입니다.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리서치 조사가 나와요. 목요일과 금요일날 발표되는 리서치 조사는 무조건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윤석열 씨 테마주 한 번 더 때려 맞을 수 있습니다. 지지율 결과가 이재명 씨가 더 높다라고 나온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윤석열 씨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재명 씨의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씨의 공수처 조사 뉴스가 나오자마자 카스라는 종목이 상방 VI 걸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재명 씨 테마주 CS 같은 경우에도 오늘 8.13%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상방 VI 걸렸어요. 자 그런데 카스라던가 CS 같은 경우에는 조르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2시 40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시 54분 14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카스는 하방으로 내려 찍고 있죠.
차트로 보시면 정말 대단하죠. 장 초반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다가 윤석열 씨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VI를 찍자마자 바로 폭포수처럼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2.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카스도 CSR 차트가 완전히 똑같죠. 아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렇게 2시 50분에 급등이 나왔고 그 뒤로 급락. 종가 역시 플러스 6.30% 상승 마감. 자, 그리고 어제 올린 영상에서 미국의 주식 중에서 클로버 헬스케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게임스탑 사태처럼 공매도에 대응하는 개인분들이 똘똘 뭉쳐서 주식을 마구마구 사서 쇼커버링을 일으켜서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이 종목은 플러스 30%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3.6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미국의 금강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좀 다른 쪽의 움직임이네요. 저라면은 이번 사태에 껴있는 투기꾼이라던가 혹은 세력들을 잡는 그런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빈후드 앱에서 수수료가 무료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로빈후드가 아닌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해야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좀 이상한 쪽으로 미국의 금감원이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어제 1.6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 비트코인이 대폭등이 일어났습니다. 3천만 원대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이 13%나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현재도 코인베이스의 시간의 단일가는 플러스 1.40% 상승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업비트 관련주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비트코인이 저렇게 폭등하면은 우리기술 투자 혹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주식들이 떡상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5.40%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자, 우리기술투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장 초반에는 플러스 4.91%까지 상승하다가 종가는 플러스 0.60%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업비트 관련주, 우리기술투자라던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주식들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는데도 전혀 상승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 중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마이너스 1.49% 하락 중이며 김치코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코인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기술 투자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밑에서 매집해놓은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은 당연히 얘네들은 차익 실현을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주식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물려 있으면 조금만 올라도 탈출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꼭대기에서 구조대를 기다리셔도 구조대는 쉽게 도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지금 코인이라던가 주식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한 점쟁이에게 구조대가 올 수 있도록 부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자, 일단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적을 사용하시고 주식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부적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캡처해서 프린터로 뽑고 꼭 방 안에 붙여 놓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에서 금지시켰던 틱톡의 위챗의 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럼프 형이 틱톡과 위챗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공식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 덕분에 한국의 히토류 관련주는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9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동국 RNS 같은 이런 히토류 관련주도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크게 하락 중이었죠.
이게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국 RNS가 플러스 4.70%까지 상승했고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 고점에서 잘못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6%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90%가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마이너스 10%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주를 유심히 봤었어요. 자, 일단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이 나왔던 만도를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자,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만도가 시간에서 급락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어허, 시간의 단일가에서 왜 급락이 나왔을까?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어딜 가면 된다? 예, 네이버 종토방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 토론방에 딱 가봐가지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만도가 왜 내렸는가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해놨잖아요. 이런 게시물을 클릭해보시면은 왜 만도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내렸는지 아주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죠. 한번 클릭해볼까요? 아따, 호구 왔는가? 역시 여러분, 주식할 때 종토방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급락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저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한번 먹을 자리를 줬거든요. 반등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8%, 5% 나왔기 때문에 만도 역시 혹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만도는 무지성 하락이었죠. 반등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최저가를 향해 달려갔고 종가 역시 오늘 마이너스 11.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왔고 오늘 만도의 공매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가장 큰 공매도가 발생했고 거래대금 대비해서 11%가 공매도로 쓰였으며 오늘 만도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만도에서 자율주행 부분을 분할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만도를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를 오늘 딱 두 개를 매매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었고 장중에 무려 11.08%나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두 번째로는 DIC라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좀 안 좋습니다. 상폐될 정도는 아니지만 2년 연속 적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매매만 하지 이런 종목은 종가 베팅을 하거나 스윙 같은 매매는 제가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장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보세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막판 1시간을 남겨놓고 상승시켰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시키고 말았어요. 저는 여러분 다행히 느낌이 조금 싸해가지고 DIC라는 종목을 다행히 6,960원에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금호타이어였습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제가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아침에 금호타이어의 가격이 얼마였죠? 6,82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DIC의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내려왔죠? 예, 6,800원대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냐면은 금호타이어하고 DIC하고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실수로 거꾸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 매도를 할 때 비중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HTS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제한을 걸어놓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매수할 때 250만원 이상 매수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호가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기본 매수 수량이 250만 원으로 잡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때라던가 매수할 때 디테일하게 본인이 살 만큼 물량을 수기로 입력해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수량만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보세요. 금호타이어를 7,040원에 매도를 해버렸어. 얘를. 이 DIC를 7,040원에 매도한다는 거를 금호타이어를 매도해버렸고 얘는 또 오히려 6,900원에 갑자기 또 매수가 됐어요. 금호타이어를 6,900원에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금호타이어가 매수돼야 되는데 DIC가 또 매수가 됐고
그래서 금호타이어하고 DIC하고 매매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 종목을 7,040원에 잘못 팔아가지고 다시 매수한다는 거를 매도를 해버렸고 다시 매수한 종목이 오히려 이 종목이어서 아니 오늘 매매가 꼬여도 완전히 꼬여버려가지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오늘은 여러분 종가 베팅을 어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수익금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자, 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이 500만원인데 하루에 수익금을 50만원씩 찍어가지고 1000만원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와, 제가 여러분 어제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제 하루에 제가 500만원 갖다가 25번에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매가 끝나고 나니까 입에 구내염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번의 매매를 해가지고 한 번만 실패했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말 한 끗 차이에요. 여기서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막 10%로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중공업이라는 주식을 매수했다 매도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24,850원에 사서 24,950원에 나왔어요. 뭔가 느낌이 세가지고 나왔어요. 자, 제가 지금 3일 동안 두산중공업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매를 해봤어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반등이 플러스 8% 가까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마이너스 5%에서 다시 보합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이하에서 잡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자,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9.07%까지 상승을 했었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종가에 이렇게 꼬라 박았지 장중에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날과 이틀 동안 매매를 했었고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패턴을 여러 번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라고 꼬시는 겁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3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엔 급락입니다. 오늘 느낌이 세했던 게 자,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오라고 마이너스 5% 이하로 빠지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걸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랑 지금 기관이 사고 있나 보네. 매수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매수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이쪽에서 계속 횡보를 하네. 이거 왠지 느낌이 싸한데 하면서 그냥 여기서 바로 빠져나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매도한 다음에 바로 급락이 나와서 두산중공업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오늘 마이너스 10.34%까지 빠졌죠.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24,850원이었는데 종가가 23,400원. 잘못 매수했다가는 오늘 마이너스 7%의 손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정말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나갈 수 있는 조그만한 타이밍이 그냥 나가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이거를 다 피했는데 계속 저렇게 여러분 한 끗만 실수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뭐다? 제가 지난주까지 코인 매매를 할 때는 거의 날새가면서 했는데도 구내염이 생기거나 몸에 이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주식은 이렇게 매매할 때 몸이 아프고 구내염이 생길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 60% 오르는 종목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한 10%에 들어가서 30% 딱 20%만 먹고 나와요. 그 뒤로 매매를 안 하고. 그러면은 5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면은 순식간에 100만 원이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500만 원 갖다가 1,500만 원을 벌었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금액 주식으로 500만 원 갖다가 100만 원을 벌려면은 일단 하루에 25번의 매매를 했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10번의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코인보다 매매 횟수가 더 많고 더 긴장을 하니까 주식으로는 조금만 매매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막 구내염이 생기거나 몸이 바로 아프더군요. 그리고 하루 50에서 100을 찍으려면은 종가 베팅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매매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을 안 하고 장중 매매로만 하니까 수익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막판에는 제가 오늘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한 종목을 제가 들고 있었는데 수익금이 플러스 2%인가 3%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동시효과 때 이런 식으로 다 빼버렸어.
아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막판에 동시호가 때 다 빼버리니까 제가 좀 방심한 게 동시호가 직전에 일단 절반이라도 덜은 다음에 시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챙겨놓을 걸 왜 하나도 안 챙겼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장이 조금 무섭거든요. 자, D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고 종가는 플러스 5.81%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응압병실 관련주인데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23.26%까지 올려놓고 다 뺐습니다. 지난번에도 18.34까지 올려놓고 뺐듯이 이 주식은 이제는 코다리19 바이러스 이슈가 있어도 상한가를 가기 되게 힘든 주식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작년 생각하면서 GH 신소재 이 종목 옛날에 상한가 많이 갔었지 매매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는 찌라시도 안 뜨고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신풍제약도 급등이 나오더군요. 23.73%까지 상승했고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었죠. 오늘 신풍제약이 상승한 이유는 찌라시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먹는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신풍제약이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아니 지금 무슨 주식시장이 복고풍 댄스를 추는 것도 아니고 자꾸 옛날 주식들이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얘네들이 전성기를 찾아가지고 주가가 위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인 투자자라면은 그냥 지금 6월 달에 중간 배당을 주는 주식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중간 배당을 주는 계열사가 몇 개 없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라던가 SK텔레콤 혹은 포스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 회사의 공시사항을 참고하시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틀째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려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하락 중인데 오늘도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또 저점을 깨러 가느냐 안 가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래요.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웃긴 게 또 3분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간다. 이런 기사를 또 쓰네요. 우리나라 말고 외신에서는 지금 디램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치킨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악재 리포트가 나오는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지금 오히려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들으면은 반도체주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고 실제로도 빨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할 때 공매도를 보시면은 공매도가 이번에 재개된 다음에 사상 최고치의 공매도를 친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저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저런 뉴스 보고 지금 반도체주를 함부로 매수하다가는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안 좋을 때 많이 상승을 하고 지난번 스펙주처럼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30분 단일가로 매도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들어가도 매도를 못 해가지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선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원전선같이 이렇게 장 초반에 23.03%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를 마이너스 2%로 만드는 종목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보시면 정말 잔인하죠. 진짜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1시부터서 장 마감까지 계속 빼버립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을 들어가 버리면은 갑자기 투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실 볼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식이 전부 다 밑으로 빠져가지고 마이너스일 때 매수를 했지 올라갈 때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은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공개됩니다. 미국의 물가지표와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오늘 공개가 되는데 만약 오늘 지표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전 세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횡보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씨의 지지율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수처 수사로 인해서 다음 주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의 지지율은 이미 높기도 하고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을 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안치호님,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